시간에 저희 진보다 울산시장에서 정책 강좌 1탄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굉장히 반갑게 저희가 맞아야 할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새벽에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저희가 울산 시민들과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갈까, 그리고 시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 예산을 구까지 울산 시구 군 예산까지 저희가 저희 힘을 좀 키워서 어떻게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저희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가 막 뛰어드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쓰면 되죠? 2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 이정희 대표님이랑 같이 국회에서도 오래 일을 했었고요. 더 예전에는 참여연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밥 먹고 살면서 이제 작년 통장 기록을 보니까 원내정당,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원내정당 모두 이게 입금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할 때 제가 국회에 있었다 그런 얘기하면 꼭 질문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제 밤벌이사 절대 말하라고 정책 보좌관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라고 해서 저희 정치색을 말을 하지 않는 게 저희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한 10분 정도 제가 부흥회를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 부흥회라 하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튼 왜 부흥회를 10분 정도 할지 필요한지는 다른 만나서 얘기할 때도 꼭 필요해서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예산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 전체 올해 총 지출 규모, 중앙정부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국가 재정이 왜 중요한가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경제라고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이거거든요. 이 가게랑 기업이랑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민간 경제만 떠올라요. 이 가게에서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월급 받고 물건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경제라고 하면은 기업과 가게,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쓰고 이것만 떠오르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국가가 인간 경제에 개입하고 있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개입하고 있는 공공경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공공경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하고 인간 경제에서만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다운스란 사람이 왜 요것만 자꾸 우리가 강조를 하고 여기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합리적이어서 무지하다, 여기 대해서 무지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황당한 말이죠. 너무 합리적이어서 여기 대해서 무지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운스란 말을 제가 조금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잖아요.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은. 자, 우리 24시간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기업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토익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내 스펙을 올리는 그런 온갖 공부를 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만 똑똑하냐고요? 아니에요. 다 똑똑하기 때문에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정부를 감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정부를 감시하는 데서는 굉장히 관심을 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고 요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 무지다라고 다운스라는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냥 쉽게 합리적 무지라는 말보다는 그냥 헛똑똑이다라는 말로 그냥 생각을 할게요.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헛똑똑인가라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 전체 정부 지출은 547조예요. 이 3차 추경까지 합쳐서 원래 512조였는데 3차 추경까지 해서 547조인데요. 547조를 중앙정부가 쓴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죠? 네. 세상에 547조가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그 생각이 안 드세요. 조단위가 근데 되면 제가 요 생각을 제가 감을 잡아드릴게요. 올해 우리나라 GDP가 1900조거든요. 자, 우리나라 전체 GDP가 1900조인데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547조를 쓰고 있어요. 전체 GDP 한 4분의 1을 넘는 돈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감이 와요. 우리나라 전체 GDP의 4분의 1이 넘는 돈을 정부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감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의 얘기 같아요. 자, 이거 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감 잡아드릴 수 있어요. 자, 정부가 547조를 쓴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547조를 땅에 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국방, 치안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547조만큼의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고, 자,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에요? 한 5천 명 정도 되죠? 자, 5천 명을 500조라고 그냥 대충 좀 계산하기 편하게 500조를 5천만 명으로 나눈다. 나누기 되세요? 이거 안 될걸요? 이렇게 쉬운 나누기가 안 돼요. 500조를 5천만 명으로 나눠보세요. 암산 되세요? 암산 안 될걸요? 이게 쉽지 않아요. 1,000만 원 되겠네. 이게 암산 진짜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찍은 거예요? 에이, 이렇게 구라를 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제가 나누기를 해봤더니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자, 4인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라면 4천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와요. 우리 가족 4명에게 국가한테 매년 받아야 될 행정 서비스의 양이 얼마라고요? 매년 4천만 원어치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족 4명이 4천만 원어치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다들 느끼시죠? 자, 그런데 4천만 원이 어느 돈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4천만 원 어떤 돈이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4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의 꿈 포기하죠. 나의 시간 포기하죠. 나의 모든 정열을 포기해서 시장에서 4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국가로부터 우리 가족 4명이 4천만 원어치의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의 꿈과 나의 시간, 나의 정열을 다 포기하고 그만큼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뭐다? 다 헛똑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우리는 시간과 정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 4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4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국가로부터 4천만 원어치 행정 서비스를 벌기 위해서 그 정도의 애를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헛똑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국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국가의 본질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심판은 심판인데 그렇다고 공정한 심판도 아니에요. 아니, 국가는 공정한 심판이 돼서도 안 돼요. 왜?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국가는 가뜩이나 공정한 심판도 아닌데 심판을 보면서 골까지 넣는다. 자,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골 넣는 심판이에요. 골을 넣는데 넣어도 엄청 많이 넣어요. 4분의 1골. GDP의 4분의 1 이상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이상의 스타 플레이어가 심판까지 보고 있는데 그런 국가를 빼놓고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지 않을지를 이게 판단할 수가 있냐고요. 거의 골 넣는 심판이 왜 이렇게 감독하고 골 넣는 거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승패가 좌우가 된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민감하신 분은 제 말 들으셨겠습니다만요. 전체 국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 547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방정부까지 쓰는 돈은 하면은 547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 재정 구조가 이래요. 이 앞에 부분만 좀 꺼주실래요? 우리나라 전체 재정 구조가 이런데요. 이 중앙정부 재정이 있고요. 지방정부 재정이 있고, 지방교육청 재정이 따로 있어요. 요 부분이 보여지나요? 지방교육청 재정이 따로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과 지방교육청 재정 이게 세 개로 거의 이게 분리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요 중앙정부 재정만 547조다라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게 전체 우리나라 재정 구조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거 간단한 그림인데 굉장히 쉬운 그림입니다. 여기 중앙정부가 뭐 한 500조 이상 쓴다고 그랬죠. 이게 작년 예산이어서 숫자가 약간 다른데 그냥 큰 금액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앙정부가 500조 이상 쓴다고 그랬죠. 근데 500조 이상 쓰는데 가장 큰 금액이 뭐냐면요. 일단 지방정부한테 100조 이상을 줘요. 중앙정부가 500조 원 이상 쓰는데 지방정부한테 100조 원 이상 주고요.
그리고 교육청한테도 한 60조 원 이상 줘요. 그러니까 100조 원 이상 주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100조 원 이상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도 한 100조 원 이상 벌어요. 그렇다면 100조 원 이상 받고 100조 원 이상 벌면은 두 개 합치면은 뭐 200조 원 넘게 이게 돈이 있겠죠? 200조 원 넘는 돈을 주민들에게 쓰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이게 재정 구조예요. 간단해요. 그렇죠? 지방정부 입장에서 100조 원 이상을 받고 100조 원 이상을 벌어서 한 250조 원 정도를 주민에게 쓴다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전체 전체 이게 재정 구조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중앙정부가 500조 원 이상 쓰고 지방정부가 200조 원 쓰고 교육청도만 100조 원 가까이 쓰고 그거를 다 합치면 한 8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럼 전체 재정이 800조 원이다라고 말하면 조금 에러입니다. 왜 에러예요? 중간에. 네, 그렇죠. 겹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를 빼고 진짜 지출만 다 하면 한 600조 원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정부가 쓰는 것은 한 600조 원이 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아까 제가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가 쓰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했던 부흥회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국가 돈 무지하게 많이 쓴다라는 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건데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식센스 이후에 최대의 반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반전이 있냐면요. 두근두근. 이게 OECD 국가랑 비교를 했어요. 자, OECD 국가랑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은 이게 자기네 나라 GDP 대비 걔네 나라 각각 나라 GDP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국가가 쓰고 있느냐를 한번 비교해 본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50이라고 써져 있죠. 자, 50%가 넘어요. 뭐가 50%가 넘어요? 자기네 나라 GDP 대비 50%가 넘는 돈을 국가가 쓰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뭐 핀란드, 덴마크, 뭐 벨기에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어떤 나라냐면요. 자기네 나라 GDP 대비 50%가 넘는 돈을 그냥 국가가 쓰고 있는 나라가 북유럽 국가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GDP의 50%를 국가가 쓴다. 자, 여기의 나라는 뭐예요? 뭐 여기 뭐 소위 말하는 뭐 독일, 뭐 스페인, 뭐 소위 말하는 서유럽 국가들, 소위 말하는 서유럽 국가들은 어떤 나라냐면요. 자기 나라 GDP 대비 40%가 넘는 돈을 국가가 쓰는 나라가 우리가 이 서유럽 국가들이고요. 여기는 뭐 일본, 미국, 우리의 미국 그리고 뭐 여기 러시아 이런 나라들, 동유럽 국가나 뭐 일본, 미국 같은 이런 자유주의 천국인 나라들은 어떤 나라예요? 자기네 나라 GDP 대비 40% 가까운 전후 정도의 돈을 국가가 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사실상 꼴찌예요.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꼴찌는 어딨나요? 우리나라보다 뒤에 있는 나라가 아일랜드 하나 있는데요. 근데 아일랜드는 굉장히 경제 구조가 좀 독특해서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어려운 나라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전체 GDP 대비 국가가 쓰는 정도 돈이 OECD 대비 꼴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OECD 꼴찌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뭐 OECD 중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꼴찌 정도는 면해야 된다면 앞으로 국가가 쓸 그런 지출량은 더 많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지출을 공부하지 않고 뭐 이게 이 경제 활동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냥 제가 좀 딴 얘기 하자면은요,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게요, 그냥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피스텔 투자를 해요. 똑같이 이것도 1억이고 이것도 1억인데 이 오피스텔은 1억을 투자했는데 뭐 월세가 40만 원 나와요. 이 오피스텔은 1억을 투자했는데 월세가 50만 원 나와요. 자, 어떤 오피스텔 투자하는 게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50만 원이라면 제가 문제를 내겠으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국가 정책이 여기가 뭐 투기과열지역이고 여기는 투기과열지역이고 여기는 뭐 일반 지역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뭐 LTV, 뭐 DTI 뭐 규제를 해서 여기는 뭐 대출이 뭐 한 20%밖에 안 나와요. 여기 대출이 뭐 한 60% 나와요.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이 오피스텔은 한 4채를 살 수가 있고요. 이 오피스텔은 2채밖에 못 사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는 어떤 게 더 이득이에요? 월세 4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 1억 원을 가지고 4채를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 더 낫지. 월세 50만 원 받지만 내가 1억 원 가지고 2채밖에 못 사면은 100만 원밖에 못 벌고 40만 원짜리 오피스텔 4채로 벌면 2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국가 정책, 법 제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여기는 50만 원, 여기는 40만 원, 50만 원 투자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 대출 규제가 어떤지 금융 규제가 어떤지 이 법 규제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우리가 시장 내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정말 아주 그냥 작은 돈 정도는 뭐 용돈 정도는 모르겠는데 진짜 큰 부자는 다 국가 법 제도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거지 정말 뭐 핸드폰 하나하나 팔아서 이 삼성전자 이렇게 돈 버는 부가가치 하나는 올려서 그거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 주식 뭐 경제 하에서 우리가 이 어떤 법 제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을 버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게 오타고 이게 울산입니다. 이게 울산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울산 올해 그 전체 그 세입 예산을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게 울산 전체 그 본청 세입 예산이 한 1.1조가 일리가 없지. 인구죠. 인구가 한 울산 인구 한 1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울산 본청의 세입 예산이 한 3.8조 원인데 이거 숫자 있는 것부터 알려줄게요.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예산서는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단위가 이게 뭘까라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100만 원 단위 굉장히 편해요. 왜? 이게 100만 원 단위면요. 이게 10억 원 단위고요. 요 앞에 콤마가 조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딱 보면은 그냥 3.8조라고 읽으시면 돼요. 편하죠? 얘는 2.4조라고 읽으시면 되고 얘는 그냥 0.3조. 반올림해서 0.4조라고 읽으시면 돼요. 차라리 이 앞에 콤마대로 읽으시는 게 편하고 요거는 0.5조, 얘는 0.3조.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100만,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읽으시면 날세요. 뭐 한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딱 봐서 여기 콤마가 앞에 있으니까 0.5조, 0.5조 5천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 울산 본청이 이 세입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버는 예산이 올해 3.8조 원이고 기초 전체를 합치면은 2.4조 원이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죠? 도대체 아니 3.8조가 이게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이제 알게 뭐예요. 자, 그래서 감을 잡아드리려고요. 제가 울산 인구가 11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구를 나눠봤어요. 나눴더니 나눴더니 이 3.8조를 110만 명으로 나눴더니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330만 원이에요. 자, 울산 본청이 울산 시민 1인당 330만 원 정도의 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기초도 이 2.4조를 나눠보면은 1인당 210만 원의 재정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뭐 1인당 540만 원이긴 하지만은 이건 약간 구려요. 왜? 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청이 기초한테도 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50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울산시가 울산 시민 1인당 400만 원 정도의 행정 서비스를 매 제공하고 있다. 다 느끼시죠? 400만 원씩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다들 느끼시나요? 자,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데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전국 같은 경우는 한 1인당 한 600만 원인데 근데 이게 그 광역이랑 기초랑 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600만 원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기초 광역이 합쳐서 300씩 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 빼면은 울산보다는 조금 많지만 뭐 대강 통치면 5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 한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비교하시라고 이 대전이랑 대전이랑 같이 해놨어요. 울산이랑 대전이랑 뭐 비교는 사실 대전이 훨씬 더 커요. 아시죠? 대전은 인구만 그래도 한 140만 명 되고 울산 같은 경우는 110만 명이니까 이 대전이랑 울산을 비교하면은 대전 시민이 기분 나쁘지 울산 시민은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보다는 약간 좀 더 규모가 큰 대전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울산보다는 오히려 1인당 세수는 줄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1인당 세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1인당 세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지 않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 있어요. 제가 부자인가요? 초등학생이라면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10만 원이 무슨 10만 원이냐면은 엄마가 영화관 가라고 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10만 원이 아무리 있어도 주머니금 10,000원 있는 내 초등학생 친구 철수보다 차라리 10,000원 있는 친구가 더 부자지. 내가 10만 원 있어봤자 이거는 엄마가 영화관 주는 가라고 하는 준 돈이니까 저는 부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돈이 절대량이 많은 것보다 자기가 직접 버는 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더 직접 버는 돈이 이게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비율이 높은 데가 사실 더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는 양보단 질이에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뭐 얼마나 뭐 1인당 쓸 수 있는 돈이 많냐가 양이라면은 질은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많냐가 더 중요해요. 10만 원보다 10,000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고,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지방세 비율이 좀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 지방세 비율이 중요합니다. 자, 대전 같은 경우는 지방세 비율이 얼마예요? 우리 본청은 30%, 기초는 11%인데 울산 어때요? 본청은 36%, 기초는 21%니까 울산과 대전을 비교해 보면은 질이 누가 더 좋아요? 울산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규모는 대전이 더 크지만 차라리 재정의 질은 울산이 대전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대전 시장보다 울산 시장이 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규모는 더 대전 시장 규모가 더 크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5.3조고 울산 같은 경우는 3.8조니까 5.3조나 되는 시장이 되는 게 내가 내 쪼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저보고 선택하려면 저는 울산 시장이 낫습니다. 왜? 이게 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방세 비율이 더 높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울산 지방세 비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요, 세입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늘 여태까지 했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세입 예산이 울산이 지금 3.8조예요, 본청이. 그리고 기초 다 합치면 2.4조고요. 그럼 세출 예산은 얼마일까요?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아요. 왜? 우리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의 원칙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균형재정의 원칙인 거고, 균형재정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번 돈만큼 써야 된다는 게 균형재정이에요. 내가 3조로 벌면 얼마나 써야 돼요? 3조로 써야 되는 거고, 5조로 벌면은 5조로 써야 돼요.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를 조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돈 좀 막 팍팍 써야 되는 거고, 적재재정을 하더라도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 거고, 좀 이게 경기가 좋다라고 할 때는 뭔가 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쥐었다가 폈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는데 지방정부는 재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 조절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울산에서는 돈을 풀고 뭐 대구에서는 돈 조이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엉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는 어떻게 된다? 균형재정이다. 번만큼 써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3.8조면은 세입 예산이 3.8조면은 세출 예산도 3.8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고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재정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율을 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재정 원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우리 가정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여태까지 먹고 살고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국가재정을 이해하는데 자꾸 가정재정에 비유해서 이해하다 보면 이게 망할 확률이 높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요. 번 수입 규모에 맞춰서 지출 규모를 정해요? 아니면 지출 규모에 맞춰서 수입 규모를 정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에 대답하시면 자존심이 상해야 돼. 아니, 세상에 내가 지출 규모를 정했다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나가세요. 그냥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수입 규모를 정하실 수 있으면 그냥 퇴폐하쾌락과 향락을 즐기셔도 충분하고요. 우리는 당연히 나의 수입 규모에 맞춰서 지출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의 지출 규모에 맞춰서 수입 규모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버는 돈에 내가 100만 원 번다 하더라도 뭐 단돈 5만 원이라도 저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뭐 500만 원 벌면 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 같은 경우는
적절 지정을 펼쳐야 되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 항상 어떻게 된다? 균형 지정이 원칙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좀 소고기 좀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좀 이 수입이 줄어들면은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죠. 근데 정부는 어때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은 돈을 더 풀어야 되고 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가정경제랑 이 국가재정은 이게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재정을 이론을 생각할 때 자꾸 이 가정경제 이 비유에서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입 들어온 돈만큼 써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이다. 그리고 아예 법이 그래요, 법이. 지방정치법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진도 나갈게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이 본청 같은 경우는 한 36%를 지방세로 벌고 그리고 세외 수입으로 11%를 벌어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뭐냐면 울산이 직접 버는 돈이에요. 내가 세금 형태로 벌 수도 있지만 세금 말고 다른 세외 수입 형태로 벌 수도 있어요. 세금 말고 다른 세외 수입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뭐 주차장 수입이나 뭐 주차위반 과태료나 뭐 그런 것들 뭐 전부 다 세외 수입이죠.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울산이 직접 버는 돈이에요. 울산이 직접 버는 돈이기 때문에 지방세든 세외 수입이든 직접 버는 돈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렇다면 울산 본청 같은 경우는 36%, 11%에서 그냥 퉁쳐서 한 50%는 자기가 직접 벌어요. 기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초 같은 경우는 20%하고 뭐 10%를 퉁쳐서 한 30%는 자기가 직접 벌어요. 자, 본청은 50%는 자기가 직접 벌고 기초는 30% 정도는 직접 벌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되죠. 본청이 50%를 직접 벌면 50%는 그럼 어디서 마련할지 기초는 30%를 직접 벌면 70%는 누가 주는지 그것이 궁금을 하셔야 돼요. 궁금하시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본청은 50%를 어디서 벌고 기초는 70%를 어디서 벌까? 보면은 어떻게 벌겠어요? 누가 한번 받겠죠. 자, 교부세라는 건 뭐냐면은 중앙정부가 주는 돈을 교부세라고 말하는 거고요. 교부금은 뭐냐면요. 본청이 기초한테 주는 돈을 교부금이라고 해요. 예, 뭐라고요?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돈을 교부세라고 하고요. 교부금은 본청이 기초한테 주는 돈을 교부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울산 같은 경우는 본청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를 중앙정부한테 받고요. 기초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를 이 중앙정부한테 받아요. 그리고 이 울산 기초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 10% 정도는 본청한테 받아요. 그러면은 울산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한 보조금으로 받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보전 수입이라 하면 그냥 이 작년 보통 대부분 그냥 작년에 쓰고 남은 돈 같은 경우나 이 내부 거래 같은 경우거든요. 뭐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기금에서 돈을 끌어온다던가 울산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에서 돈을 끌어오는 게 그런 게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보조금 비율이 한 20%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보조금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꼬리표가 달린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돈이 보조금이야. 왜? 아까 저한테 있는 10만 원, 초등학생한테 있는 10만 원, 10만 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그냥 엄마가 영화관 가라고 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영화관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떡볶이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10만 원 있다고 너 부자구나 라고 말하는 내 친구들은 다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다고요? 보조금은 내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는 보조금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한 보조금 비율이 50% 정도 되니까요. 본청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거꾸로 말하면은 한 70% 정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50% 정도. 뭐 작은 숫자 같은 경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큰 숫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본청은 한 70% 정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기초는 한 50% 정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한번 대전이랑 비교해 볼까요? 대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비율이 어때요? 보조금 비율이 울산보다 조금 더 높죠. 그렇죠? 그리고 대전 기초 같은 경우 어때요? 보조금 비율이 거의 70%나 돼요. 제가 왜 대전 시장보다는 울산 시장이 훨씬 더 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죠? 대전보다는 울산이 훨씬 나아요. 대전보다는 재정적으로 울산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비교를 해보면은요, 중구 같은 경우 이 평균이 46%인데 중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 비율이 60%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자기 재정 여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가 보조금 비율이 오히려 별로 없어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보조금 비율이 없을까요? 중앙정부한테 돈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그 울주군 한번 제가 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지방세 비율을 보면은 울주군도 지방세 비율이 높구나. 왜? 보통 이 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울주군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수원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 제가 착각했는데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도농복합을 보면은 군 단위는 이 지방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게 일반적인데 울주군은 그 돈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뭐 지방세 비율도 30%고 거기에다가 이 중앙정부한테 군이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한테 교부세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보조금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는요. 대한민국 군 중에서 보조금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것은 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거 대한민국 군 중에서 거의 이 탑5 안에 드는 것은 거의 확실한 정도로 굉장히 돈 많은 곳이 울주군인 거고요. 저 같은 울주 군수 이게 더 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는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방채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도 아니죠. 한 7년 전 정도에는 이 지방채에 있는 지방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지방채가 없는 게 유행이 됐어요. 누가 유행을 시켰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그 두 명, 옛날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랑 옛날 그 성남지사 이재명 시장이 둘이서 갑자기 이 지방채는 사회 악이다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채 우리 도나 우리 시는 지방채가 없다라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다 따라해가지고 이 지방채를 다 갚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방채는 거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방채 별로 없는데 울산 본청이 이게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요거 100만 원 단위입니다. 100만 원 단위면은 여기가 10억, 100억 해서 여기 600억이에요. 그래서 600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방채를 별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 지방채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한 50년 다리를 하나 놓으려고 그래요. 이 다리 한번 놓으면 뭐 한 100년은 가잖아요. 100년짜리 그 다리를 하나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100억이에요. 다리 하나 놓는데. 그런데 100년갈 다리를 놓으면 이 다리에 대한 혜택은 누가 봐요? 우리 100년 뒤에 우리 후손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그냥 우리 거둔 지방세를 통해서 다리를 건설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은 100년 뒤 우리 후손이 이익을 본다? 이런 거는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아시죠? 아니 낸 사람이 이득을 봐야지 왜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어? 이거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100년짜리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요거를 우리 후손이 갖고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과 비용 내는 사람을 일치시키는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공무원 인건비나 아니면 이런 소비재를 사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런 건 안 좋은 지방채예요. 이건 안 좋은 지방채인데 어떤 자산 매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지방채인 거거든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당장 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이것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파트 10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불쌍해요? 하나도 안 불쌍해. 하나도. 자산 매입을 위해서 어떤 이 빚을 지는 것은 전혀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도 빚 나름이고 빚이 있으면 나쁜 거예요, 없으면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빚도 있고 나쁜 빚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특히 자산 매입 같은 것들을 위해서 빚을 진다는 것은 전혀 나쁜 빚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아무튼 요즘에 빚 있는 지자체 별로 없는데 울산 같은 경우가 빚이 한 600억 정도 있다라는 사실도 이것을 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입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세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울산 세출을 볼게요.
자, 울산 본청이 일반 공공행정에 5천억 원 0.5조를 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안 드시잖아요. 이 울산 본청이 공공행정에 5천억을 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걸 의미를 잡아드릴게요. 자, 이게 전체 울산이 쓰는 돈에 공공행정이 쓰는 돈이 13%예요. 그러니까 전체 울산이 쓰는 돈에 공공행정이 쓰는 돈이 13%인데 우리 광역 같은 경우는 12%가 평균인 거고 대전 본청 같은 경우는 9.7%가 평균 9.7%를 쓰고 있는데 울산 본청이 13%를 쓰고 있으니까 울산 본청이 공공행정에 조금 다른 데보다 돈을 더 비교적 많이 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울산 기초는 어때요? 5.1% 정도 써요. 자기의 전체 세출에서 이 일반 공공행정이 쓰는 돈이 5.1%예요. 5.1%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다른 전국 기초는 5.2%고 대전 기초 같은 경우는 3.4%니까 뭐 대전보다는 많이 쓰지만 한 평균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 예산을 본다는 얘기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에서 스토리를 파악하고 읽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산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자료는 없어요. 이런 자료는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없는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서에 이런 자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5천억은 뭐 나보고 어쩌라고 뭐 기초가 뭐 1,200억을 쓴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울산 본청은 일반 공공행정의 비중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고 기초는 그냥 다른 데 평균 정도 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공공질서 안전 같은 경우는 울산 본청 같은 경우는 한 5.9%를 쓰는데 이 광역 평균은 어때요? 4.0%를 쓰고 대전 본청 같은 경우는 3.9%를 쓰죠. 그러니까 울산 본청 같은 경우는 이 공공질서 안전에도 돈을 조금 더 많이 쓴다. 그리고 기초 같은 경우는 이 1.1%를 쓰는데 전국 기초는 1.2%고 이 대전 기초 같은 경우는 6.3%죠. 대전보다는 많이 쓰지만 한 전국 평균 정도 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볼까요?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은 한 6% 정도 쓰는데 전국 광역 평균은 6.7%고 대전 본청 같은 경우는 한 6%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대전 정도 뭐 조금 덜 쓰는 건 뭐 비슷하게 쓴다, 교육에 비슷하게 쓴다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지방 정부가 쓰는 교육 예산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유아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초중등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이 쓰잖아요. 교육청이 대부분 쓰기 때문에 이 지방 정부가 쓰는 교육 예산은 대부분 유아교육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0.9%를 쓰는데 이 전국 기초 평균은 1.5%고 대전 기초는 0.8%니까 뭐 전국 기초 평균보다는 좀 덜 쓴다. 그러니까 특히 유아교육 쪽에 좀 덜 쓴다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환경보호도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울산 본청은 사회복지에다가 1.1조를 써요. 1.1조를 쓰는데 이게 전체 세출의 29%를 써요. 자, 29% 쓴다라는 게 다른 데랑 한번 비교해봐야 알죠? 전국 광역은 얼마나 써요? 37%를 쓰고요. 대전 본청은 얼마나 써요? 37% 써요. 근데 울산 본청은 29% 쓰니까 사회복지에 돈을 굉장히 안 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반 시민 상대면 전 여기까지 강의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상대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선수들은 감상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산이 다른 데보다 사회복지를 돈을 덜 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왜 덜 쓸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수잖아요. 왜 덜 쓸까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이게 그냥 경제적 이유인지 아니면 정책적 이유인지 아니면 그냥 회계적 이유인지 이 셋 중에 하나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공무원 상대로 강의할 때는 이 세 번째 회계적 이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지방재정 이게 회계가 좀 엉망이어서 똑같이 돈을 써도 어떤 씨는 여기다가 계산하고 어떤 씨는 저기다가 계산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서 공무원들 강의할 때는 회계적 이유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회계적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과연 이게 정책적 이유일지 그냥 경제적 이유일지. 그러니까 정책적 이유라면 뭐냐면은 울산시장이나 울산시 의원이 뭔가 사회복지에 쓰는 돈을 아까워해서 다른 데다가 쓰려고 노력을 한 결과라면 정책적 이유인 거고 아니, 경제적 이유라면은 뭐 그러한 뭐 의지는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굉장히 울산에는 별로 안 살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요. 이 울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나라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에 가장 큰 게 있어요. 아니,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울산시 예산에 가장 큰 사업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울산시 통틀어서 가장 큰 사업일 거고요. 근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아시죠? 기초노령연금. 예전 말은 기초노령연금을 해서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조금 연령이 되신 분들 기초연금으로 이름 바뀐 지 한 5년 됐어요. 5년 정도 됐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35만 원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어르신한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하위 70%에게만 지급해요. 상위 30% 어르신들에겐 기초연금 지급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모든 거의 대부분 지자체의 가장 큰 사업이 기초연금이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큰 사업이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대상자가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상위 30%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뭐 기초연금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강남구가 기초연금 예산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정책적 이유예요? 경제적 이유예요? 경제적 이유인 거예요. 강남구청장이 우리는 노인한테 쓰는 돈이 너무 아까워 이런 식으로 정책적 판단한 게 아니고 그냥 법대로 주다 보는데 우리 지역에는 별로 대상자가 없다라고 그냥 경제적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경제적 이유가 뭐고 정책적 이유가 뭔지 이해하셨죠? 자, 다시 진도로 돌아갈게요. 울산시는 사회복지에 돈을 별로 안 써요. 자, 왜 그럴까? 경제적 이유일까? 정책적 이유일까?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데 제 깜냥은 경제적 이유가 더 커요. 정책적 이유는 훨씬 더 적고요. 물론 정책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회복지 사업 하나 봐서 이것이 많은 것은 경제적 이유고 이것이 많은 것은 정책적 이유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10시간 정도 저한테 주시면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발라낼 수는 없고 퉁으로 쳐서 전체 사회복지 사업이 굉장히 적은데 어떤 부분이 경제적 이유도 있고 정책적 이유도 섞여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경제적 이유가 더 많습니다. 정책적 이유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이 경제적 이유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세히 볼 건데 제가 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자세히 사회복지 사업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보긴 볼 건데 답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의 부지가 큰 것들 있잖아요. 금액이 큰 것들은 전부 다 법적 강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금액이 작은 거는 울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은 이게 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라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수당 이거 왜 줘요? 울산시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가가 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주는 거고 울산은 자기의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 땅땅땅 했기 때문에 울산에서 주는 건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혀 울산 이 정책과 상관없이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울산에 많이 살면 많이 나가는 거고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사람이 조금 살면 조금 나가는 거고 근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소득과 상관없이 나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딱 법대로 정해진 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이 사는 지역은 돈이 많이 나가고요. 대상자가 조금 사는 지역은 돈이 조금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이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적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울산에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말 제가 좀 논리적인 연관성을 좀 떼고 말했거든요. 이해가세요? 네. 울산에 돈이 많으면 사회복지 지출이 비중이 줄어요. 왜? 사회복지는요 법적 의무 지출이에요. 이것은 내가 주기 싫든 좋든 무조건 줘야 돼요. 근데 사회복지 빼고 나머지는요 법적 의무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은 그냥 다른 데다가 돈을 많이 쓰면은 법적 의무 지출인 사회복지 비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왜? 분모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분모 전체 분모가 커지면은 나의 재량 예산이 많아지면은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재량 예산이 아니다. 재량 지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 지출이 많아지면은
대부분이 이 의무 지출인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울산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적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예 울산 구청장 다 나쁜 놈이어서 사회복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에러인 거고요. 울산은 재량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본청은 네. 아니 그 구분은 그럴 수 있지만 네. 본청은 낮단 말이에요? 본청도 네.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기초나 이런 데는 거의 50% 가까이 되죠. 기초 50% 정도 되는데요. 네.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데는 33%고 저희 대전 같은 게 60%잖아요. 이게 왜 다른 데보다 이게 비중이 높냐면요. 울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광역시가 아니라 다른 그냥 군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재량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광역구 같은 경우는요. 별로 재량이 없어요. 이 광역 본청에서 거의 웬만한 사업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게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좀 정치적인 이슈를 많이 띄웠잖아요. 차라리 성남시 같은 이게 광역시가 아닌 데서 쓸 수 있는 재량은 굉장히 많고요. 광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이 군이 아니라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초, 군까지 포함한 기초와 비교해 보면은 적은 것 이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광역 기초만 보면은요 이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 기초 같은 경우 60%나 되잖아요. 그런데 울산 기초 같은 경우는 이게 90%도 안 되니까 광역 기초치고는 꽤 괜찮습니다. 이 광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쓸 수 있는 재량이 가장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실 상당히 양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보건 비중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는 거 마셨으니까 그냥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자료로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게 자세히 요거를 볼게요. 아까 그 교육 비중 같은 경우가 이 전체 교육 비중, 교육 분야를 봤는데 교육 중에서도 유아교육 부분이 있고 이 평생 직업교육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 부분만 따로 보면은 울산 본청 같은 경우가 한 푼도 없네? 울산 본청이 한 푼도 없는데 저는 요거는요, 이게 저는 회계적 이유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게 적거나 많다 하면은 적다, 많다, 감사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적을까, 왜 많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왜 적을까, 왜 많을까 생각할 때 경제적 이유일지, 정책적 이유일지, 회계적 이유일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은 회계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공무원이 이거 회계 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아니 그게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지자체 주 그 교육 경비 부담 이런 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그런가 이 지자체에 주는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산은 항상 그게 문제로 지정은 됐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정책도 영원일 리는 없는데 느낌상.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같은 경우도 이게 전혀 교육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데도 있고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한번 이 한 푼도 쓰지 않는 데는 왜 한 푼도 쓰지 않는지 한번 좀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감으로는 뭔가 회계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마 한 푼도 안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예상서를 잘못 예상을 쓴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세부 부문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체육 같은 경우가 요 본청이 한 2.5% 되니까 굉장히 체육에 굉장히 많이 쓰네요. 울산은 이게 체육에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뭔가 약간 이 선거용 사업을 많이 한다는 그런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체육회가 맛있잖아요. 다 우리 선수인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복지는 아까는 분야로 퉁쳤잖아요. 이 제가 세부 부문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봤는데요. 우리 아까 전체 봤던 사회복지 합은 아까 봤던 그대로예요. 아까 봤던 그대로고 사회복지도 사회복지 나름이죠. 기초생활 비중이 있어요. 기초생활 보장만 보면은요, 이 본청은 어때요? 5.6% 쓰는데 대전 본청은 10%나 쓰고
전국 권역은 8.3% 났어요. 그런데 울산 본청은 얼마나 써요? 5.6%밖에 안 써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조금 쓴다. 조금 쓴다. 이걸로 퉁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조금 쓸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왜 조금 쓸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 이율지, 정책적 이율지를 봐야죠. 자, 경제적 이율 것 같아요? 정책적 이율 것 같아요? 이건 경제적 이율이에요. 예. 사회 기초생활보장은요, 이건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수급자분들이 조금 덜 산다. 덜 살기 때문에 기초생활 예산을 덜 지출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취약계층 지원 비중을 보면 어때요? 울산본청은 6%예요. 6%인데 전국 같은 경우는 6%, 4% 정도고 대전본청 같은 경우는 기초 같은 경우는 뭐 11%나 엄청나게 되죠. 자, 취약계층 지원은 대전보다는 훨씬 적어요. 기초 같은 경우는. 자, 대전보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적다. 이게 경제적 이유일까요? 정책적 이유일까요? 이거는 섞여 있어요. 이거는 경제적 이유도 있고 정책적 이유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율은 비슷해요. 무슨 소리냐면요. 취약계층 지원은 보통 2분위가 더 잘 살아요? 1분위가 더 잘 살아요? 2분위. 예, 숫자가 높으면 더 잘 사는 겁니다. 1분위, 5분위가 있으면 5분위가 더 잘 사는 거고 1분위가 못 사는 거죠. 우리 기초생활보장은 1분위 분들이라면 취약계층 지원은 2분위 분들이 많이 해당되거든요. 자, 그런데 1분위가 많이 사는 지역은 2분위도 많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1분위는 많이 살고 2분위는 안 살고 갑자기 3분위 많이 살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보통 이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1분위가 조금 살면은 2분위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보다 약간 덜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기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7%,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은 한 10%. 대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비중이 비슷하죠. 울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비중을 보면은 취약계층 지원이 조금 더 크죠. 이거는 그래도 울산 기초가 취약계층 지원에 대전보다는 약간 더 정책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추측이에요. 뭐 확실한 팩트는 아니고 그건 추측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육가족 여성 예산 비중이 어때요? 울산 8%, 16%인데 이 전국보다는 더 많이 쓰고 대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전이랑 비슷한가요? 네, 대전이랑 비슷하고. 노인 청소년 비중, 왜 노인이랑 청소년이랑 같이 엮었냐라고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 왜냐면 우린 이 대한민국 예산 분류 체계가 왜 이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노인과 청소년을 같이 묶었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통계가 이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노인 청소년은요, 그냥 대부분 그냥 기초연금이에요. 이 기초연금이 하나가 너무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연금인 거고, 이 8%, 16%인데 다른 데보다는 이게 더 적죠. 다른 데보다는 적죠. 그래서 기초연금 요 비중이 이렇게 적다라는 것은 기초연금 빼고 나머지 조금 재량 지원이 많아서 부모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노동 비중 같은 경우는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요. 우리 지자체 노동 예산이라는 거는요, 고용 예산이에요, 사실상. 노동 예산이 아니고요. 중앙정부 노동 예산은 진짜 노동 예산이거든요. 고용과 노동이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방정부는 고용과 노동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중앙정부 예산서에서 노동 예산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 예산인데,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노동 예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용 예산이랑 합쳐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 및 고용 예산 비중은 이렇다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는 이제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기초 과정을 떼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이제 중급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초 과정을 한 분의 나보도 없이. 아무런 테스트도 없이. 나무 있지 않았었나? 누구 나가신 분 다시 돌아왔구나. 한 분의 나보도 없이 기초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급 과정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여태까지는요, 기초과정은요, 별로 이렇게 가치 판단이 없었어요. 그냥 울산은 이렇다라는 것만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가치 판단이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더 재밌을 거예요. 저기 선생님, 예.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예. 나보자. 기초과정이 끝났는데. 저런 입장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왜? 영상은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춰요?
하루에 진짜 신나. 데요. 이제는 우리 친해졌으니까 그 강의 중간 중간에 그냥 손 안 들어도 좋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해주세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말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친해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다 끝나고 질문해야지라고 그러면 어차피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면 딴 사람 궁금한 거니까 그냥 중간 중간에 그냥 말해주세요.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저 중간중간에 강의 갱세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냥 갱세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본 게 20년 예산이거든요. 20년 예산인데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18년 결산이에요. 뭐 결산과 예산 차이점 설명 안 할게요. 다시 낼 테니까. 자, 18년 결산을 한번 봤어요. 18년 결산을 봤더니 일산 세입은 4조 원이고 기초는 다 합쳐서 3조 원이에요. 자, 우리 아까 기억나요? 우리 아까 4조 원, 3조 원이에요. 18년 결산은. 근데 20년 예산 이거 기억나십니까? 3조 은청은 3.8조 원인 거고 울산 기초는 2.4조 원이에요. 자, 18년 결산은 3조 원인데 20년 예산은 3.8조 원으로 8천억 원 늘었어요. 자, 그런데 기초는 어때요? 18년 결산이 얼마였어요? 결산 2.9조. 그러니까 거의 3조 원이었죠. 거의 3조 원이었는데 20년 예산이 2.5조 원도 채 안 돼요. 오히려 기초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본청이 는 거는 이건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20년이니까 18년 4조 원이 본청도 줄었죠. 그렇죠. 본청도 4조 원인데 3.8조 원 줄었고 이 18년은 3조 원인데 2.4조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 이상해요? 18년도 결산보다 20년 예산이 숫자가 오히려 줄었다라는 것은 우리 둘 중 하나겠죠. 울산이 2년 동안 재정이 폭망했다. 두 번째, 요 20년 세입 예산이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 자, 1번, 2번. 1번, 2번. 2번이 더 커요. 물론 울산 경기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가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데요. 그거의 영향만으로 재작년이 4조 원이 3.8조 원이 되고 재작년이 3조 원이 2.5조 원이 되고 이거는 경기 영향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20년 예산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 말인데 이 말을 제대로 아시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당초 예산에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측정했다라고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아니 이게 쌤은 이걸 몰라서 한다. 이게 지방재정 현실을 몰라서 그렇고 지방재정은 원래 당초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돈이 더 들어오면은 추경 편성하고 또 추경 편성하고 또 추경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정부의 이게 행정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저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리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적인 행정인 건 맞는 말인데 저는 그게 좋은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꼭 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없어요? 다 샀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부터 사려고 하는 게 빨래 건조기예요. 빨래 건조기를 사려고 하는데 왜 못 사요? 비싸니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대충? 빨래 건조기? 예, 맞아요. 되게 비싸요. 200~300해요. 제가 사려고 하는 건 모델은 2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딱 사기가 쉬운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0~300 정도 하는데 그런데 제 월급은 200~300보다 많아요. 제 월급은 200~300보다 많은데 200~300짜리 빨래 건조기를 못 사요. 왜 그런지 뻔하죠. 왜? 제가 200~300보다는 많이 벌지만 이미 쓸 돈 다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냥 제가 사고 싶은 돈을 쓰는 제 용돈은 당연히 100만 원 안 되고 그냥 몇십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용돈 가지고는 빨래 건조기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외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생겨요. 자, 근데 과외 수입의 꿀은 뭔지 아시죠? 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월급은 다 쓸 수가 없어요. 월급은 다 쓸 때가 있으니까. 근데 과외 수입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을 다 써도 된다는 게 이게 과외 수입의 꿀인데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빨래 건조기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 200~300만 원 한다니까. 그럼 저 뭐 하겠어요? 100만 원 가지고? 소고기 사 먹겠지 모르겠어요. 소고기 사 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또 과외 수입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껴서 보면 뭐 수사 먹겠지 뭐. 자, 올해 12월 31일 날 제 월급, 제 수입에 대해서 결산을 할 거예요. 결산을 해놓고서 저는 또 올해도 빨래 건조기를 못 샀다라고 땅을 치겠죠. 그런데 빨래 건조기를 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샀나요? 아니에요. 저는 왜 빨래 건조기를 못 샀어요 올해? 예산을 잘못 세워서 못 산 거예요. 저는 빨래 건조기를 살 수 있었던 돈이 없어서 못 산 건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없어서 못 사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근데 저는 올해 빨래 건조기를 못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내가 과외 수입이 올해 한 300만 원 정도 생길 거다라고 예산을 짰다면은, 과외 수입을 벌었을 때 저는 술 사 먹고 소고기 사 먹지 않고 그거를 모아서 빨래 건조기를 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외 수입이 올해 100만 원밖에 없을 줄 알고 그냥 어차피 빨래 건조기 못 살 거 그냥 술 사 먹은 거죠. 뭔 소린지 이해 가시죠? 네. 자, 처음에 본 예산을 짤 때요, 울산시가 한 3천억 원 정도의 작년보다 더 추가로 쓸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3천억 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새롭고 커다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빨래 건조기 같은. 그런데 이게 3천억 원 정도의 큰 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보수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살다 보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추경 재원이 들어와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소고기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학적 비유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을 조금 증액을 하지, 새롭고 커다란 사업하기에는 1,000억 원이 조금 부족해요. 자, 그러다가 또 돈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소고기 사 먹고, 추경이 돈이 또 들어오면 뭐예요? 또 술 사 먹고 그런 거예요. 문학적 비유예요. 아시죠? 제가 말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한 3천억 원, 4천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커다랗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찔끔찔끔 하면은 그냥 기존 사업 조금 증액을 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게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게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어공들 싫어하는 거 알죠? 어공들은 무시해요. 우리 어공 늘공 아시죠? 제가 어디 가서 어공 늘공 했더니, 어공은 어린 공무원, 늘공은 늙은 공무원 뒤집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 늘공들은,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어공들은 이게 다 그냥 떠나는 사람이어서 울산시의 재정은 이 늘공들이 다 해야 되고, 어공들의 소나기에서 우리 늘공이 우리 돈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상한 엘리트 향토 의식이 있어요. 늘공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돈이 많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면 안 되고요. 울산시 시장이 딱 되면은 다 공약 있잖아요. 다 공약 있어서, 근데 공약서를 기조실장한테 보여주잖아요. 예산과정 기조실장 불러가지고 내 공약이 이러니까 내년도 이거 예산 편성해 주시소라고 그러면은 기조실장 뭐라고 그래요? 딱 한마디예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그지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예산서를 보여주죠? 예산서 보여주면 그지 맞아요. 그지 맞아요. 왜? 3.8조 가지고 공약 아무것도 못해요. 3.8조 가지고 공약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사실 울산시 18년도만 하더라도 4조 원이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기초 얼마? 18년도만 하더라도 3조 원이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2.4조 원 가지고 측정한 예산서 보여주고 공약하려면 공약 넣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은, 아, 우리 시 그지구나, 나 공약 못하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여기까지 했었던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 말이 이게 과장인지 사실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8년 세입 결산이에요. 18년 세입 결산인데 이미 4조 원을 벌었고 이미 3조 원을 벌었어요. 이미 4조 원을 벌었고 이미 3조 원을 벌었는데, 이 지방세 수입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그래요. 뭐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만 조금 뭐 여기까지는 나중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세입을 보면은, 결산상 세입을 보면은 예산상 세입보다 항상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맨날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재정자립도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는데요. 저는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재정자립도라고 말한 것은, 요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전체 재원 중에서 내가 자립재원, 내가 스스로 번 돈이 얼마냐라는 것이 재정자립도거든요. 근데 재정자립도보다 더 재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재정자주도예요. 자주재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자립재원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자립재원은 내가 실제로 번 돈이라면, 자주재원은 뭐예요? 내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직접 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받은 돈이지만 내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돈이 많은 거예요. 자,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아까 엄마가 영화관 가라고 준 10만 원이라면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너 이쁘다고 10만 원 줬어요. 그럼 내가 번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예요? 당연히 부자지. 초등학생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번 돈이 아니라고 해서 너는 부자가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번 돈이 아니지만 자립재원은 아니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이 자립재원은 아니지만 무슨 재원은 된다? 자주재원은 된다. 자주재원이 중요한 거지 자립재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맨날 말끝마다 자립도가 낮아서 자립재원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자립재원은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46% 뭐 기초 같은 경우는 2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얼마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재정 자립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재정 자주도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예산상 재정 자립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결산상 재정 자주도예요. 예산은 그냥 우리 예측이잖아요. 결산은 실측이잖아요. 그래서 실측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한 거고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거는 결산상 재정 자주도라고 생각을 하고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 울산 본청이 7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기초문화재도 6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돈이 다 자주재원이에요. 이 자주재원은 거의 18년도 이게 19년도인가요? 이게 19년도인가 보다. 19년도 요 재정 이 자주도는 이 본청 66% 정도 되니까 이 재정 자주도가 재정 자립도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고 이게 왜 들어왔어? 네, 요거는 이거 템플릿이다. 이거는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본 예산이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라고 말하면 항상 뭐라 그래요? 추경 어차피 편성할 거다. 추경 어차피 편성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 본 예산이 요 기정액 전에 이게 3.8조 원이었어요. 본 예산이 3.8조 원인데 일자 추경을 해서 얼마가 됐어요? 3.9조 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0억 원 정도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세입이잖아요. 1,000억 원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냐라고 보면은 이 비교한 걸 보면은 이 국고보조금. 보조금이 한 800억 원 정도 들어와서 보조금이 800억 원 들어와서 추경을 1차 추경을 편성했다. 근데 보조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딱 뭐 정해진 거 주는 거니까 1차 추경을 했지만 그냥 국가가 이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만 편성한 거니까 1차 추경은 그렇게 뭐 재량 지출이 된 건 아니고 그냥 국가가 억지로 한 보조금 사업과 있는 것이 바로 울산시 1차 추경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 국가 보조금이에요. 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억지로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요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울산시 1차 추경인데요. 요게 그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 중앙정부가 추경할 때 요 분들에게 상품권 주는 그 추경이 내려왔거든요. 그 추경이 내려오면서 그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이 이렇게 지급이 된 것이 울산시 1차 추경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2차 추경이에요. 자, 2차 추경은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3.9조 원이 요 4. 거의 1조 원.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얼마 늘어났냐면 2천억 원 늘어났거든요. 자, 2차 추경이 2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2천억 원 재원이 뭐냐? 2천억 원 재원이 뭐냐라고 딱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도 500억밖에 없고 그렇다고 지방세 수입이 늘었냐? 지방세 수입은 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세금 수입은 줄었고 뭐 별로 이렇게 보조금도 5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의 원칙이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2천억 원이 돈이 들어왔잖아요. 2천억 원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울산시가. 울산시가 어디서 생겼냐? 보조금도 500억밖에 없고 세액 수입은 줄고 지방세는 하나도 안 늘고 뭐 지방채를 좀 발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울산시는 1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전수입 내부 거래가 1,500억 정도 들어왔어요. 보전수입 내부 거래 이름만 들으면 무슨 사업인지 하나도 짐작이 안 나죠? 자, 자세히 보면은 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기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기잉여금이 1,000억 원이 늘어났어요. 자, 순세기잉여금이 뭐예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에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1,000억 원이 2차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쓰고 1,000억 원이 남은 돈을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은 당연히 올해 세입이 되는데
올해 세입이 되는데 이게 언제 반영을 했냐면은 1차 추경 때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 알아요? 한 1월 2일 정도면 알 수가 있어요. 1월 1일은 쉬니까 모르다가 1월 2일만 보면은 저기 결산과 저기 어디야 그 결산 그쪽 공무원들은 1월 2일 날만 보면 이게 세입 세출 마감이 되니까 작년에 얼마나 남았는지 1,000억은 남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은 당연히 공무원들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100% 올해 세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올해 세입이 되는데 올해 세입을 언제 반영했냐? 1차 추경 때는 그냥 이 잉여금 없는 척하고 있다가 2차 추경 때나 이게 나중에 1,000억 원을 반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1,000억 원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우리는 본예산 때도 안 짜고 1차 추경 때도 안 짜고 늦게 이렇게 2차 추경 때 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세출에다 썼는지는 그냥 뭐 기록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잉여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울산시에 그 잉여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잉여금은 말 그대로 쓰고 남은 돈이에요. 자, 이게 19년도거든요. 19년도 돈을 울산시가 얼마 벌었어요? 4.2조를 벌었어요. 자, 4.2조. 제가 아까 18년도 결산자를 봤죠. 18년도에 4조 원을 벌었잖아요. 그랬잖아요. 19년도에 얼마 벌었어요? 4.2조를 벌었어요. 그런데 20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3.8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년도, 19년도 실제 번 돈보다 20년도가 훨씬 더 예산을 너무도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그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빨래 건조기를 통해서 자 19년도에 4.3조를 벌었어요. 반올림에서 4.3조를 벌었는데 얼마를 썼어요? 3.9조를 썼어요. 아니 4.3조를 벌었는데 3.9조를 썼으면 여기서 이거를 빼면 얼마를 못 쓴 거예요? 이거 한 4천억 원을 못 쓴 거죠. 한 0.4조를 못 썼는데 자 울산 본청이 작년에 못 쓴 돈이 0.4조예요. 4천억 원을 못 썼는데 근데 이 중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남은 돈은 한 1,700억 정도 남았어요. 근데 왜 못 쓴 돈 중에서 차 떼고 왜 포를 떼냐? 자, 제가 4천억 원을 못 썼어요. 근데 4천억 원을 못 쓴 돈이 다 남은 돈은 아니에요. 못 쓴 돈과 남은 돈은 다르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 예, 2월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2월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엑스포인터라는 회사에 100개를 1억 원 주고 사기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원 주고 100개를 사야죠. 1억 원 주고 100개를 사야 되는데 이 엑스포인터 회사 내부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이 울산시한테 미안하다. 우리 내부에 사정이 생겨서 10월 31일까지 납품 못하겠다. 대신 내년도 1월 5일날 납품해주마.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 해지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해요. 알았다. 그럼 1월 5일날 납품 받으마. 내년 1월 5일날 납품 받으마라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납품도 안 받았는데 12월 31일날 돈을 1억을 줘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이 1억 원을 갖고 있다가 내년도 이제 물건 받으면 줘야 되잖아요. 자, 이 1억 원은 분명히 못 썼어요. 올해 못 썼어요. 올해 못 썼지만 이 못 쓴 1억 원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다 쓸 수 있어요? 아니죠. 이 1억 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는 돈이에요.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못 썼지만 물리적으로는 못 썼지만 돈이 남는 거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일반에게서 돈을 남기는 거예요. 일반에게서 돈이 얼마 남았어요? 700억 원이 남았어요. 근데 사실 일산 본청은 700억 원 정도 남았으면은 뭐 꽤 행정 잘한 거예요. 뭐 다른 데 비교하면 700억 원 정도 남긴 거는 뭐 그냥 그럭저럭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 순세기잉여금 같은 경우 이렇게 남은 것 보면은 한 2,700억 정도 남다가 2,200억, 1,000억 정도 남다가 18년도에 굉장히 아주 안 남기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썼죠. 18년도에 잘 썼는데 근데 이거는요 분명히 누군가의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순세기잉여금 많이 남기는 거가 좋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를 누군가가 했고요. 그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울산 시장이 했는지 아니면은 뭐 무슨 시의원이 했는지 아니면은 뭐 누군가 아니면 공무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 없이 투쟁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이때 이렇게 순세기잉여금 많이 남기는 것은 행정을 굉장히 못하는 거다라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고 그 문제 제기를 한 결과 1,000억 원, 600억 원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효율적으로 행정을 잘한 거고요. 거의 모든 우리나라 통틀어서도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아주 행정을 효율적으로 잘했는데
이 작년에 그래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요. 작년에 다시 조금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액에서 한 7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한 100억 원, 200억 원, 뭐 한 300억 원 정도 남기고 한 700억 원 정도 남긴 거는 조금 많이 남겼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남은 돈은 좀 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많이 쓴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지방선거가 됐든 뭐든 간에 저는 어떻게든 쓰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남기는 것보다 무조건 좋아요. 송병이가 상반기에 많이 썼을 거. 아무튼 뭐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우수합니다. 다른 데도 다 선거 있었던 건 마찬가지잖아요. 울산만 선거 있었던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북구거든요. 북구만 제가 한번 따로 봤는데요. 문제는 북구예요. 문제는 북구인데, 자, 이게 북구 같은 경우는 이게 4,300억이에요. 작년에 4,400억을 벌었는데 얼마를 썼어요? 3,900억을 썼어요. 3,900억을 써서 이 전체 못 쓴 돈이 530억 정도 된다. 못 쓴 돈이 530억 정도 돼서 이 북구 하나에서 이거는 못 쓴 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본청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알뜰하게 한 건데 북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기초 같은 경우는 남은 돈이 훨씬 더 본청보다 더 많다.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라는 저 PPT 주고 가실 수 있습니까? 이거 다 공유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제가 공유하세요. 보내드렸어요. 공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 19년 결산이 전체 지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19년 결산을 업데이트 못했는데요. 이 18년 결산을 얼마나 돈이 많이 남았는지를 한번 전국 지자체를 이거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것이 제가 작년에 했던 인 중에서 가장 나름 히트 지역이었어요. 작년에 이거를 전국 결산서 243개 지자체 결산서를 다 PDF로밖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행안부도 없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243개 PDF 결산서를 다 일일이 쳐가지고 이거를 다 구했더니 이 남은 돈이 35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 35조라는 사실을 기재부도 모르고 청와대도 모르고 행안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행안부가 왜 감추는지 이 느낌이 있으신 분들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행안부는 기재부랑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기재부는 자꾸 중앙정부가 돈 다 쓰려고 그러고 행안부는 이게 이 세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방정부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기재부가 알면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행안부가 이거를 그냥 자기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감췄다는 사실을 제가 완전 생노가다를 해가지고 이 35조 남았다라는 사실을 발표해서 이게 사실 좀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막 뭐 사서인이 뭐 일면 토끼서도 막 나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싸 가오리 해가지고 바로 이제 윤 대통령한테 일렀거든요. 저거 행안부 나쁜 놈들이 계속 지자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일러서 이게 문 대통령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돈 이렇게 남기지 말고 빡빡 써라라고 했는데요. 이게 35조 원이에요. 35조 원. 이게 기억하시세요? 작년에 추경이 이게 6.7조 원짜리 추경을 했거든요. 자, 7.3조 원인데 6.7조 원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예요. 그 추경을 왜 했어요? 뭐 그나마 내수경제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내수경제 살리려고 6.7조를 추경을 하는데 근데 지방정부가 6.7조가 아니라 35조를 남기고 못 쓰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5조나 현금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35조 현금으로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은요, 제가 이거를 모 증권회사 사장이랑 술 먹다가 요 얘기를 했었어요. 35조 남아있다니까 제 말을 그냥 안 믿더라고요. 내가 이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겁먹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현금 35조가 남아있는 시장은 이미 없다. 분명히 당신이 이걸 착각한 거다라고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믿지 않아요. 이거 그냥 일반인들이라면 35조 남았어 넘어가는데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그러다. 당신이 실수한 거다. 라고 하고 이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정말 35조가 그냥 현금으로 남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돈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쓸 거잖아요. 다 쓸 거서 나름대로 내수 경제가 그 돈으로 굴러갈 텐데 여러분들한테 있는 35조를 쫙 걷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으로 그냥 은행에 있는 이자도 붙지 않는 통장에 은행으로 35조가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딱 2.0%였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말에 이게 경제 예측
성장률 예측이 1.9%인지 2.0%인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간당간당할 때 요 35조가 돈이 남았다라는 보고서 이후에 요 지자체 보고 돈 더 많이 쓰라고 불효령이 떨어져서 11월, 12월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자체가. 그때가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2.0%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조 원이 더 풀렸으니까 지자체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요게 그 작년 그 남은 돈인 건데요. 작년에 울산 기초합은 합쳐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이 3조 원, 18년도에 3조 원을 벌었는데 2.3조 원을 써서 얼마가 남았어요? 얼마를 못 썼어요? 6천억 원을 못 썼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남은 돈이 2,300억 원을 남았다는 거예요. 2,300억 원. 기초지자체 이 본청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청 같은 경우는 이 재작년 18년도에 굉장히 적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쓴 건데, 근데 올해 다시 늘어났어요. 18년도엔 잘 썼지만 19년도에 올해 다시 늘어났어요. 근데 기초는 어때요? 기초는 2,400억을 못 썼어요. 2,400억 못 썼다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분노해야 돼요. 책상을 치고 나는 열받아서 이 강의 도저히 못 듣겠다 하고 나가실 정도로 분노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요. 그림을 아는 사람은 분노 이전에 이거는 이 숫자가 틀렸다라고 말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노를 하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분노를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개장을 먹으러 갔어요. 육개장이 10,000원짜리 육개장을 먹으러 가서 10,000원을 줬어요. 왜 10,000원을 줬어요? 왜 피 같은 10,000원을 왜 줘요? 10,000원어치 육개장이라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10,000원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육개장에서 그 사발면 육개장 800원짜리를 물 붓고 주는 거예요. 나는 10,000원을 줬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육개장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를 해요? 나는 10,000원을 냈는데 10,000원짜리 육개장이라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800원짜리 육개장 사발면이 나오면 나는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준 돈보다 폐악당한 서비스를 못 받으면은. 그럼 나는 열받아가지고 책상을 치고 그 육개장 집에서 나오지 그 사발면을 10,000원 주고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 얼마 손해봤기 때문에? 9,200원 손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낸 세금이에요. 이게 균형재정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 손해봤다고요? 2,300원 손해봤어요. 아니 9,200원 손해보고 사발면 육개장이 나오면은 육개장 안 먹고 이게 밖에 나가신 분들이 내가 낸 세금 중에서 이 행정 서비스로 되돌아오지 않은 분이 2,400억이다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더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남았냐면요. 전체 세출이 2.2조 원인데 남은 돈이 2,300억이니까 10% 이상 남긴 거예요. 18년도 울산 기초가. 이렇게 2,300억이나 못 쓰고 10% 이상을 남긴 것은 굉장히 행정을 잘못된 거고요. 이 군대로 보면 어때요? 군대로 보면 가장 많이 남긴 데가 역시 울주군. 울주군은 뭐 돈이 그냥 엄청 남아가지고 이게 1.1조 원을 벌었는데 8,500억밖에 못 썼으면 정말 와 15%나 남았으면 뭐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 북구 어디가 그래도 제일 나요? 동구는 그래도 좀 나네요. 동구는 그래도 4.2%니까 조금 낮고 북구 같은 경우는 한 5.6% 정도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일반회계거든요. 아까 거는 그 전체 회계예요. 전체 회계고 요거는 일반회계인데 제가 왜 일반회계만 따로 했냐면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나 다른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돈이 남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사업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는 것은 정상적으로 돈이 남았을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돈이 남았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려면 10시간 저에게 10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긴 거는요 이건 분석할 필요 없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는 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 울산 기초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2,000억 원 정도 이 돈이 남은 거잖아요. 본청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는 오히려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울산 본청이 그거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아까 본청 지방채 있었잖아요. 지방채 있는 이유가 이게 마이너스 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10억 정도 마이너스 난 거는 저는 이 정도면은 꽤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괜찮아요. 뭐 10억 정도 마이너스는 나쁘지 않고요. 이 균형 재정이라는 게 딱 0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땐 10억 정도 남고 어쩔 땐 10억 정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으로 맞추는 게 가장 잘 하는 거고 이거는 18년도에요. 19년도에 돈 남았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데 18년도에 울산 기초 같은 경우 어때요? 일반에게만 이렇게 2천억 원, 2천억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에게 남아있는 2천억 원은요, 요만큼 여러분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2천억 원 넘치의 분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천억 원. 이거 합쳐서 특히 우측은에서만 1천억 원이 남았는데, 예, 뭐 굉장히 이 기초에서 특히 돈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기금이에요. 기금인데, 그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그 울산이 어때요?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모자르고 나머지에서는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른 거를 이 채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지방채. 근데 이게 너무 그렇다면 다른 데서 남은 것들에서 돈을 갖고 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제가 오늘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10만 원짜리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보통 제 통장을 보니까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고기 못 먹으면 먹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제 청약저축 통장을 보니까 2천만 원이 있어요. 부자죠? 2천만 원은 뭐 소고기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2천만 원짜리 청약 통장을 깨고 소고기를 사 먹는다? 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카드로 빚을 지고 소고기를 사 먹지 2천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깨고 소고기를 사 먹는 일은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반 회계에서 통장이 부족하면은 차라리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요 행정을 하지 내가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있는 통장을 깨서 소고기를 사 먹는 일은 없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잖아요. 이 청약저축통장 같은 경우는 소고기 때문에 깨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정말 쓸데없는 보험 가입하신 분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가입해요? 예전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양복 입고 와가지고 뭐 상민아 뭐 잘 사냐 연락해서 술 먹다가 나 요즘 보험영업한다 라고 말하면 의리상 하나씩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정말 쓸데없는 보험 통장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하나 있어요. 잘난 척하고 돌아가지만 저도 이거 분명히 깨야 되는데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은 아직까지도 원금 회수가 안 되는 보험이 있는데 이런 거는 깨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깨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보통예금 통장에서 소고기를 사 먹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깨면 안 되는 통장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통장 깨고 내 살림에 보태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한 통장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거든요. 이 울산 본청이 이렇게 여러 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 안에 적립된 금액이 18년도에 1.2조였는데 19년도에 거의 반올림해서 1.3조나 있어요. 울산시 기금에 적립된 돈만 1.3조 원이면은 돈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1조 원 이상 적립이 되어 있는데, 자, 어디에 이런 기금에 적립이 됐냐라고 말하면은, 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차 살 때 그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그 채권을 있잖아요. 그게 적립된 거니까 이게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 한 1,700억 정도 돼요. 통합관리기금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기금에 있는 여유재원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 기금에서 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돈이 1,700억 원이나 돼요. 자, 이 1,700억 원은 그냥 놀고 있는 돈이에요. 그냥 놀고 있는 돈인 거고요. 기금에 이렇게 놀고 있는 돈이 1,700억이나 된다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까워 죽겠어요.